녹화되고 있는 건 거지. 그러고 이거를 누르면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끊기고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넌 지금 저희 집이 아니라 지금 화영이네 집이거든요. 아, 화영이 있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방금 솔직히 한 잔 마셨어요. 정말 짠할까요? 양이 짠. 짠. 유진님 지금 독일 온 지는 한 어느 정도 됐어요? 또 이렇게 독일에서 도착해서 살게 되신 지는? 지금 8년째 되고 있어요. 와, 진짜 7년을 오래되셨구나. 8년 차 정도는 돼야 뭔가 이렇게 투름 같은 뭔가 그럴듯한 걸 해내기 시작하는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만 실감이 돼요, 요즘엔. 어떻게 가끔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여기 처음 도착했을 때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그때는 강력하죠. 여기 켈른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이 네.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되게 음,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 때 왔기 때문에 음, 볼 것도 되게 많았고 한 달 동안 진짜 예쁘고 좋은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사실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독일도 그런 거죠. 한방처리가 거지 같나요? 뭐 꽤라고 한모가 꽤, 거기도 다 전부 꽤, 막 종이로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그쵸. 사인해야 하고 아이고 일을 종이 한다. 넘겨야 하고 어휴. 유럽이 그렇죠, 사실. 음. 유진님 그렇- 그러면 왔을 때 처음에 학생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그 워킹 비자로 왔어요. 아, 처음에는 워킹 홀리데이로 왔었고 워킹 끝나고는 그럼 공부하셨어요? 그때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몰랐는데 계속 있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 독일어 공부를 좀 계속 하게 됐고 그래서 인제 주변에서 인제 꼭 비자를 좀 잘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되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 그럼 뭐 학생이 되자." 음. 이렇게 해서 대학을 준비를 했죠. 그때 되게 막연하게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준비를 했고 그때 되게 많은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되게 많은 학교에 그냥 내가 할 만한 학과 음. 뭐 사회과학, 뭐 사회학 뭐 이런 데 뭐 심리학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집 근처에 있는 켈른 대학교가 됐어요. 음. 그래서 편하게 다녔죠. 걸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인제 거기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음. 근데 또 되게 운이 좋게도 공부를 했는데 별 생각 없이 심리학을 써서 합격을 했는데 공부가 되게 재밌었어요. 잘 맞으셨구나. 되게 잘 맞았고 거기에서 되게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음.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제가 뭐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쪽의 분야로 막 나가고 있진 않지만 되게 '잘했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이걸 하길 되게 잘했다.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제 언어가 뒷받침될 수 있었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알게 됐고 맞아. 학교 그런 다니면서 것 제일 많이 음 친구를 하겠죠. 음 그래서 좀 세상이 넓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뭐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정말 별로 없었는데 음. 학교 다니면서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애들 다 열심히 사는구나.' 막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음. 좋은 기억이에요.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공부는. 음. 어찌 됐건. 그럼 쾰른에서 되게 오래 있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한 지역. 필름에서만 있었죠. 음. 뭐 여기에서 뭐 매거진에도 나오지만 제가 퓨즈가 남자를 만나서 음. 여기에 정착하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여기에 딱 이렇게 뿌리를 좀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또 재밌는 거는 처음에 이 친구 만났을 때 뭐 얘도 되게 가난했고 이 친구도 되게 가난했고 나도 되게 아무것도 없고 막 어학을 하고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한 6년 넘게 사귀었어요. 그렇구나. 저도 6년 차거든요, 남자친구랑. 오. 그게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천둥 벌거숭이에서 학생이 됐다가 어엿한 어떤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나도 쟤를 좀 키운 것 같고 쟤도 나를 좀 키운 것 같고 진짜 그런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 있죠. 그렇구나. 잘 키웠다 참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중간중간. 사람 하나 잘 키워놨네. 어엿한 사회인으로 배출시켰구나 내가. 아. 음. 음. 그래요. 그때 우리가 잠깐 회의했을 때 유진님이 저희한테 기고 관련해서 메일 보내주시고 우리가 짧게 영상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3월 달 거 기고문을 쓰다 보니까 저희는 멤버가 좀 많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났던 그런 케이스가 되게 다 다르고 생각해보니까 매거진으로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어디 돌아다니다 만나고 뭐 약간 이랬던 것도 되게 많아서 뭔가 어떻게 만났었는지. 제가 여기 독일에 같이 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 되게 한국에서부터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랑 여기에 처음 독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점장님이 그 매니저였던 분이 이제 한국 교포셨어요. 독일 교포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이 언니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그 매니저의 집에 놀러를 간 거죠. 거기에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이제 그 집에서 사셨던 분이 이제 강지명 에디터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건너 이렇게 알고 있던.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이런 일러스트를 그리고 책을 쓰신다는 얘기는 뭐 중간중간에 그 언니를 통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매거진을 기획을 하게 되면서 되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이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을 나눴는데 그때 이제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분께서 저한테 유진아 이거 독립 매거진 만드는 사람 몇 명 안 알고 있는데 절대 혼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매거진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야. 너가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지? 아니야. 꼭 한 명이 더 있어야 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되게 막연하게 트위터에 글을 올려볼까? 나랑 같이 할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찾아볼까 했는데, 문득 샤워를 막 하다가 그 언니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감의 원천은 항상 샤워죠. 샤워를 하다가 그 언니 책 냈다고 했지? 이렇게 하면서 그 언니 바쁠까? 바쁘겠지? 하자고 하면 안 하겠지? 이렇게 막 혼자 고민 막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언니들이랑 연결시켜준 그 같이 왔던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나 그 강지명 언니 연락처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그 언니들 집에 다시 가게 됐죠. 혼자서. 그래서 그때가 이미 한 8월 초였어요. 솔직히. 저 혼자 막 되게 많이 구상을 한 상태고 8월에 언니 집에 갔는데 되게 어색하죠. 저는 거기 혼자 간 적도 없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뭔가 되게 버벅거리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니 내가 이거 매거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같이 할래요?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그게 나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언니한테 언니 내가 한 달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되게 웃겼던 게 이 언니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아이디어를 막 보내는 거예요. 유진아 아직 결정하진 않았는데 이런 아이디어 어때? 유진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겠다. 이 언니 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왔다. 나중에 이 언니 하겠네. 이렇게 혼자 생각을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8월 말에 언니가 이제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요. 유진아,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언니가 이제 와인 한 병을 사들고 왔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뭐 음, 월간을 할지 개간을 할지 뭐 이렇게 정하고 어떻게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할지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컨텐츠적으로 해볼까 뭐 이름도 그때부터 막 정하기 시작했고 음,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은. 구나. 그 투룸이라는 이름은 그러면은 음.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막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다가 제가 그래서 언니 우리 근데 매거진이랑 뭘로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방인을 가지고 뭔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방인은 너무 진지하지 않나요? 약간 이러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별의별 아이디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별의별 아이디어를 막 쓰다가 뭔가 감이 딱 안 오는데 막 이랬는데 언니가 그러고 갔어요. 일단은 집에 갔는데 이제 언니랑 같이 제이미 언니 우리 스페셜 에디터랑 같이 이제 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밥을 먹으면서.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제이미한테 우리가 이거 이름을 정할 건데 이방인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독일 교포인 스페셜 에디터가 이방이란 단어를 야 너네 지금 투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이방인이 뭐야? 투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약간 무슨 소리지? 이렇게 강지명 에디터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머리에 음, 전구 켜진 느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 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유진아 우리가 이름이 정해진 것 같아 이러면서 투룸 어때? 이렇게 되면 제이미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딱인 것 같아서 저 딱 듣고 나서 음. 너무너무 좋다. 우리 투룸 매거진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름이 음. 진짜 절묘하다고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떤 공간의 음.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음. 이방인의 뜻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 사실 전 음. 알고 있었지만 영상에 담아야 되니까. 음. 네. 음, 맞아. 이름이 진짜 좋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제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랬던 게 이거를 투룸 매거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유진님이 투룸 매거진을 하게 되시면서 뭔가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뭔가 이루고자 하셨던 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해외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약간 연결짓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어떤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셨던 걸까? 아니면 그냥 사소하게라도 외롭지 말자고 어떤 그런 말을 건네는 매거진을 만들고 싶으셨던 걸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투 매거진이 이루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이 뭘까? 되게 궁금해요. 음.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는 누군가 이런 걸 만들어주면 되게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왜냐면 제가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되게 의지가 많이 됐던 게 이제 트위터를 하면서 알게 됐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글을 쓰시는 분도 있었고, 뭐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런 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게 조금 아깝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재밌으신 분들도 많고,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도 많고 되게 재밌는 취미를 가지신 분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트위터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하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걸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는데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매거진의 형태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일상들을 모아서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되게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런 어떤 창작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솔직히 먼 미래의 꿈이거든요. 음, 왜냐면 저희가 해외에 나와가지고 그런 창작자들을 보면서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한 게 그런 네트워크가 좀 이렇게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다들 서로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작업을 할까? 뭐 영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작업을 할까? 그냥 되게 막연하게 궁금증만 있지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서 모아서 보여주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창작된 어떤 창작물들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창작자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좀 내가 어떻게 판을 좀 잘 꾸려서 이런 창작자들을 어떻게 좀 연결시켜 주고, 음, 한국에 계신 분들을 해외로 진출도 시켜주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잘 묶어서 그런 문화 콘텐츠를 좀 만들고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음, 저희 둘 다 공통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오늘도 강지명 에디터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목표는 과연 뭘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저희는 건조하게 얘기했어요. 일단은 이게 잘 돼야지. 물론 이런 뭐 여러 가지 큰 그림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좀 이렇게 잘 돼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음, 근데 이걸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게 홍보와 마케팅도 신경을 써야 하고, 비용도 신경을 써야 하고, 뭐 디자인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되게 깊어졌어요, 사실은. 음. 근데 제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지금 놓여진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한 몇 년 뒤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어쨌든 푸른 매거진에 기고하는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들을 찾는 것부터 해서 지금 유진님이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음,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들어요. 이게 음, 진짜 큰 자산이 될 것 같은 음, 음, 유진님에게도 강지명 에디터님에게도. 음, 그래서 그 꿈 왠지 정말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음, 이제 저희 팀원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저희도 했던 생각이 음, 해외에서 내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도 잘 포장해서 이야기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에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이 작업이라면 전시도 해도 되고 작업도 팔고 그래도 되는데 막상 지금 친구들이 해야 하는 건 학교 입시 준비.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자꾸 움츠러들고 소극적이게 되고 창작자 자기 작업에 가진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낄 어떤 기회들이 많이 없구나라고 느껴서 투룸 매거진에서 그때 큰스탈레 프로젝트 했던 것도 그렇고 어떤 창작자들이 작게나마 자기의 작업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기는 건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음,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둘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고민 이런 걸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외에서 뭔가를 스스로 창작해서 만든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금전이죠. 이걸 음,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도 거기서 오고 그러니까. 음,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매번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 그 까나페 파리나 블란사의 딸들 안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결국 돈으로 환전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어야지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는 그런 원동력 같은 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해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말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음. 아무래도 저, 저희는 음, 멤버들이 전부 음, 예술 전공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음, 금전적인 것이 아닌 전혀 금전적인 것에서 조금 떨어진 것 이런 것들을 음, 학업으로 하다 보니까 감각이 있나 없나 약간 음, 금전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라는 것을 스스로 배워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음, 것들이 정말 쉽지 않다. 뭔가 창작과 음. 금전이라 창작과 돈이라. 저도 그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왜냐면 사실 뭐 어떤 창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재능 물론 중요하죠. 재능 중요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언가 좋은 것들을 창작하기 위한 어떤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재능 너머의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재정적인 안정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매거진을 기획하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저희 매거진이 규모가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저희에게 뭐 좋은 글이나 아니면 뭐 인터뷰나 아니면 뭐 어떤 작품들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뭐 고려를 많이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한테도 하거든요. 아, 난 진짜 창작자들이 돈 걱정하는 게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속되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저조차도 되게 많은 어떤 것들을 시도했지만, 뭐 디자인 회사도 다니고 사진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했지만, 사실 내가 지속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금전적인 거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받쳐지지 않았을 때 이 일이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나 기획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뭐 이 매거진을 만들면서 하는 고민은, 사실 여러 가지 뭐 목표나 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에디터 팀이 스스로 만드는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매거진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를 돈을 파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매거진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간이 참 이렇게 책임감이 생겨. 이거를 돈을 받고 팔아도 될까? 음, 라는 책임감이 정말 많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거는 특히 뭐 매달 그 매거진이 발행되기 직전에 '이거 팔아도 될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죠. 정말 그렇게 수없이 고치고 한 땀 한 땀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감에 휩싸인 채로 발행을 해요. 무서운 공포에 휩싸여 있고. 근데 정말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물론 알죠. 이게 되게 서툴게 하는 작업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오히려 되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그런 걸로 용기를 얻어서 계속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스스로의 재능에 대한 회의감 안에서 계속 고민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만드는 사람들은. 시작하면 숙명일 음. 수밖에 없고 자기 작업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이 자기 작업에 설득되고 있는지 그게 음. 가장 큰 산이죠. 음. 저도 솔직히 이렇게 이 일이 이렇게 나 스스로도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할 수준의 일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되게 나이브하게 시작했어요. 이런 말 하면 되게 웃긴데,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고,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지도 솔직히 몰랐고, 그래서 이걸 맨날 만들면서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해요, 맨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거 인디자인으로 만드는데, 인디자인을 이것 때문에 처음 혼자 배웠거든요. 독학을 했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런 툴들은 음. 닥쳐서 유튜브 보면서 음음. 배우는 게 제일 빠르고 맞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트름 매거진이 어떻게 이렇게 쭉 왔고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뭐랄까 약간 이렇게 든든한 느낌? 독일의 시스터? 파리의 시스터 이런 느낌? 그래도 음.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창작자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금? 재정적인 어떤 환경이 갖춰져야 창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기회들이 쪼끔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실행까지는 아니지만 이해가 전반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어떤 또 트위터에서 많이 보이는 루이즈 더 우먼도 그렇고 그런 일환이고, 그런 기회나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투룸도 그중에 하나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미 하시고 있는 것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의 어떤 한 결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화이팅입니다.
코로나부터 일단 끝이 나야 될 텐데 코로나 그러니까요. 끝나고 투룸이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은 음.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재영 씨 파리에서 전시 기획하고 있는데 한번 참가해 보시지 않을래요?" 저 "네." 이러고 해 주세요. "네 작업이에요." "이거 들고 갈게요. 여기 걸어도 네. 돼요?" 막.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음. 맞아요. 고생하셨어요. 알겠어요. 근데 저는 뭐 사실 되게 편하게 했어요. 사실 저 트롯 매거진 인터뷰할 때는 되게 오래 해요. 아 그래요? 꽤 오래 해요. 꽤 음. 오래 하고 그때 전진 님이랑 했던 인터뷰가 진짜 길었어요. 진짜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나중에 편집할 때 진짜 근데 물론 편집할 때 내용이 되게 많을수록 좋아요, 그쵸. 사실은. 그렇지만 어. 이제 음. 이게 다시 돌려봐야 하는 게 너무나 많고 어 타이핑을 해야 하니까 이게 타이핑하는 게 솔직히 일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그리고 약간 워낙에 약간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실홍세님 글을 몇 번 봤던 사람이어서 약간의 그런 어떤 팬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막 다 넣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지면은 한정돼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약간 그런 님이 말을 좀 잘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주옥 같은 어 말들을 진짜 많이 하죠. 그리고 되게 어려운 질문을 많이 썼는데 되게 음. 준비를 잘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약간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재영 씨가 그 질문 얘기할 그런 거 리스트 간략하게 보내줬을 때 약간 되게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약간 이렇게 복기해 봤다고 해야 하나? 처음 왔을 때 어땠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트롯 매거진 한 거지? 약간 이런 그래서 생각. 또 유진 님이 최근에 계속 인터뷰를 하고 그러셔서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최근에 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아무래도 유진 님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예, 한국말로 질문을 받아보는 건 또 되게 드문 일이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사실 질문을 이렇게 인터뷰라는 형식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어쨌든 비디오의 형식으로 나가니까 솔직히 좀 고민됐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나가는 거. 근데 뭐 순간 딱 드는 생각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간도 아닌데 뭐 이런다고.' 이러고 있다. 근데 내가 뭔데 그러니까. 흑막에 가려져 있어야 하는 거지. 오늘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요. 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진짜 뭔가 가끔 종종 만나요 우리. 같이 우리 언제 그 불란살 딸들 모여 있을 때 저한테 그냥 한번 보내봐요. 네. 한번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잠깐 오실래요? 네요. 그럼 유진님 좋은 밤 되시고 재영님도 다 같이 즐거운 밤 되세요.